예, 안녕하십니까. 저 테너블의 이준이라고 합니다. 예, 롤텍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희 총판사고요. 저는 이제 테너블 소속으로 해서 OT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라고 하면 OT 보안하면 딱 이제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생각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다. 우리는 IT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OT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간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까지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엔드포인트 깔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조치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로 장표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목차를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OT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제조하면 딱 나오는 OT가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OT라고 하면 항상 얘기해 나왔던 게 있습니다. OT 팀과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IT 보안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향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냐라고 하면 이제는 CISO가 OT의 보안을 책임지는 쪽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습니다. CISO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지금은 OT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 번 정도는 OT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보안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어떻게 OT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보셨는데 그걸 좀 바꿔서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OT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죠. 아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마지막 분이 되면 대부분 업체 광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30분 동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OT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요. OT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OT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제조 공정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맨날 OT 할 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죠. 에어갭 환경. 우리의 환경은 에어갭 환경.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에어갭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OT 얘기할 때 좀 아는 얘기 해야 되니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더스트리 4.0 환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관련해서 어떤 위협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제조업에도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것들을 조치하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환경은 당연히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정의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도 OT 환경들이 다 들어가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가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OT 환경에서 너무 뜨겁게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영역들 중에 하나가 아마 보셨던 제조나 OT에 대한 부분들. 요새 뭐 자동차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들에서 OT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역시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나랑은 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영역을 보여드리죠.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보니까 잠깐 나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여기에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공조기, 우리 냉방과 관련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켜고 끄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까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환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OT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OT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지까지도 나랑 관계없어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사무실 환경도 이제는 다 OT로 넘어갔습니다.
조명에서부터 출입문 통제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이 다 OT 환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에어컨을 튼다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OT 환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버렸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보안을 하는 사람이고 IT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우리의 몫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OT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OT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OT가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존재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OT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공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그 보안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개 한두 가지 정도의 뭐 그 인덱스 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보시겠죠.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IBM에서 나온 스레드 인덱스 보고서였는데요. 2023년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이건 질문 아닙니다. 가장 많은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군이 어딜까요? 최근에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27% 이상의 타겟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전만 넘어가게 되면 2021년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제일 포커싱이 되고 있는 산업군이 어디였을까요? 그때는 금융이었습니다. 근데 2년 사이 작년부터 해서 그게 변화된 거죠. 왜 변화가 됐을까요? 기존에는 당연히 금융업을 공격하는 게 최고로 좋은 효과를 발현했고 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제조업이 훨씬 더 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제조업 쪽과 관련된 것들이 영향들이 커지고 있죠. 무슨 파이프라인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OT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런 산업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제조라고 하는 산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책임 소재가 기존에는 OT는 OT, IT는 IT였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SO 쪽으로 다 통합되고 관리되는 걸로 넘어왔다라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게 되면 곧 나에게 그 임무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규정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안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OT와 관련된 것들, 우리가 산업군이라고 얘기하는 이 산업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보면은 CSA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부분들, 산업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어떻게 위협을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핵심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OT, BMS, IoT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모든 단어에 다 아마 익숙하실 텐데 중간에 있는 BMS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정 안에서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카지노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독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니터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면 보안에 있어서 OT 보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옳은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이 다 사라졌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이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있으니까 뒤쪽에 어떤 것들로 문제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퍼듀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퍼듀 모델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OT 환경들을 레벨로 각각 나누는 겁니다. 0부터 5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잘 안 보이시는데 레벨 0에는 실제로 어떻게 그 구동기라 그래서 구동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L1에서는 이것들이
그 관리하고 통제하는 PLC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L2, 3, 그다음에 L5에서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환경 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전통적인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부터 3.5단계까지를 대개 O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단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하는 이 단계를 IT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 영역 안에도 분명히 IT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게 봤던 게 기존까지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게 됐더니 2단계부터 5단계까지 봤더니 각각의 그 OT 벤더들이 자기네가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까놓고 보니까 다 윈도우즈와 리눅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 거기다가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네.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OT야? OT라기보다는 IT 영역에 가까운 거죠. 취약점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즈를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거기에도 똑같이 들어있죠. 리눅스에 있는 취약점이 거기도 똑같이 들어있고요. 그럼 이걸 과연 OT 영역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IT 영역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영역은 어떻게 보게 되면 IT 영역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IT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는 다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위협을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OT라고 해서 신경 써야 하는 단계는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요 제로와 원 단계, 이 L0, L1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OT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OT에 대한 보안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보안의 모든 보안 업체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시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참 쉬운 말인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존의 로그라던가 네트워크 포렌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또 쉽지 않습니다. 로그도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서 관리하기 어렵고 네트워크 포렌식도 모든 대역을 다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OT도 똑같습니다. 가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셔야죠. 그리고 취약점 점검이 여기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약점 점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를 던지죠. 그리고 뭔가를 받죠. 그리고 걔가 취약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죠. OT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영역에서 가장 끔찍한 생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OT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에이전트 까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자꾸 질의를 던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절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설정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분들이 그 OT 장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OT 장비가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당연히 위협의 탐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OT 장비가 갑자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얘는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OT 보안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에서 왜 제가 OT 보안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OT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도제 방식으로 계속 물려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썼고 이렇게 설정했고 이렇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맞아라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안 돼. 에이전트 깔겠다? 절대 안 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위협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공정위 한번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바로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안 쪽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나쁜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OT 벤더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트워크를 보세요. 저희가요 네트워크를 다 분석해드리고 위협을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네트워크 미러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산업군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인더스트리얼 IDS라고 부릅니다. 산업
IDS 장비, 산업보안 IDS 장비라고 얘기를 부르고 있죠.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하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가 좀 이상한 행동하는데요 라는 것들을 계속 지적해 줄 겁니다. 얘가 지금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좀 이상해요 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안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IDS라는 것들을 통해서 대개 보안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IDS를 통해서 모든 위협을 다 탐지하고 그것들을 또 리셋 패킷을 던져서 막아버리고 이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다시 OT에서는 그 시절로 돌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벤더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이 또 사라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IT와 OT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IT 장비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라는 것들을 계속 떠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시스템이에요?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힌트를 계속 주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OT 장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게 한 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얘가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 것들만 오고 갑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분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토콜을 분석하는데 헤더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걸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OT에 대한 보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벤더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OT 보안 벤더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OT 벤더들조차 실제로 OT를 만들고 있는 벤더들, 뭐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지멘스라든가 뭐 GE라든가 아니면 ABB라든가 요코가와라든가 이런 모든 업체들도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장비야 아니면 남의 장비야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라고 하게 되면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보안 장비 등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고 반드시 돼야 되는 게 뭘까요? API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쿼리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얘네 시스템 중에 토탈 인티그레이트 오토메이티드 포탈이라고 그래서 얘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중간중간에 물어봅니다. 네트워크대로 쫙 스캔을 뿌리는 거죠. 야, 너 우리 장비 맞아? 그러면 우리 장비가 맞는 애들은 대답을 하겠죠. 나 니네 장비 맞아. 우리 장비가 아닌 애들은 대답을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 장비가 어떤 건지 남의 장비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쿼리, 액티브 쿼리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OT 벤더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착안했죠. 그러면 이런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뭔지를 인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요즘에는 OT 벤더들 사이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우리가 프로토콜이 100개예요, 10,000개예요.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IDS가 유행하던 시절, 지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솔루션이긴 하지만 IDS, IPS가 유행하던 시절을 보게 되면 그때 경쟁했던 게 우리는 패턴이 몇 개예요? 라는 것들을 썼죠. 하지만 그 패턴을 10,000개가 됐건 20,000개가 됐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맞는 패턴, 우리 환경에 맞는 탐지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위협들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동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다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장비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와이어샤크나 이런 것들을 PC에다 깔아놓고 딱 켜놓고 내 PC를 부팅하고 걔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뭔가 무지하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OT 장비는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OT 환경을 아까 뭐 잠깐 보셨는데 OT 환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층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층적인 구성에 들어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하나의 환경에서 다 미러링 받고 관리한다.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OT 장비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장비도 굉장히 오래돼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걔들이 다 미러링 포트를 지원해 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러링 환경에 들어가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붙이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에다가 다 넣기는 불가능한 데다가 미러링하는 것조차 OT 환경에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T 환경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떠들지 않는 애들, 얌전한 애들을 어떻게 깨워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겠죠. 걔들을 깨워내야 우리가 얘기하는 OT 환경에 대한 전체 가시성을 그래야지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잘해요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가시성은 절대 뽑아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반드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OT 보안의 환경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이 환경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퍼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각 레벨에 있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레벨마다 서버라던가 컨트롤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장비를 스캐닝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T 장비를 스캐닝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끔찍해 하시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데 그럼 어느 부분이 가능하냐? 앞에서 제가 OT에 대한 영역이 퍼듀 모델에서 1단계부터 0단계부터 1단계까지는 OT지만 그 이후 단계는 IT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 IT라고 보면 좀 안심해도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구동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쪽에 포커싱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것들은 스캐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캐닝을 하는데 스캐닝이라는 것조차 무섭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미러링 방식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액티브 스캔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레벨 0와 1에 있는 부분들은 액티브 쿼리라고 하는 방식. 요즘 그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되게 그 활성화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티브라고 하는 단어. 네이티브하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되게 안심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PI 같은 것들을 OT 벤더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한 쿼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통해서 설정에 대한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패킷 분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명령이 오고 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환경 안에서 다 보시고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여기에서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 OT가 다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같이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앞단에 얘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다 놓고 같이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드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하이브리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먼저 식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해집니다. 기존처럼 네트워크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쿼리를 통해서 이 액티브 쿼리라고 하는 벤더들이 제공해주는 쿼리 방식들을 통해서 뭘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살아있니 죽었니 너 누구니가 묻는 게 아니라 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괜찮아? 상태 정보까지를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보안 영역뿐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영역을 같이
확인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패치하고 어떤 것들을 조치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관리하는 이 프레임을 다 가져다가 쓰실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 식별하고 위협 탐지하는 영역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전체 영역을 다 보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액티브 쿼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벤더에서 OT 벤더에서 네이티브하게 이런 쿼리 방식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쿼리를 가져다가 그 설정들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뭘 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설정에 대한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OT를 잘 모르죠. 하지만 OT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OT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얘가 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하시고 분석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액티브 쿼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지금 추가됐는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쿼리를 다 하고 운영하고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렇게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공격이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가 존재할 겁니다. 그 이벤트가 존재하게 되면 그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액티브 쿼리를 던지죠. 그러면 액티브 쿼리에서 뭘 해오냐라고 하게 되면 설정상의 변경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 이후의 설정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정들이 변경되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다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겠고요. 테너블에서 생각하는 보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라고 하면 경로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이 발생하는 경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경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안에서 몇 가지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새 레프트 시프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왼쪽에서 대응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싶어하는 핵심적인 시스템들이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을 한 번만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기존처럼 IT, OT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던 IT, OT 환경이 완전히 구분된 환경은 아니고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IT 환경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IT와 OT를 모두 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 그 부분들을 저희 테너블이라고 하는 회사 기존에 이제 네서스라고 하는 취약점 점검을 했던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OT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처럼 실제로 어떤 특정한 분야는 아닙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고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처럼 그냥 모니터링만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런 방향으로 OT에 대한 보안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남긴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단어가 없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했던 걸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뒤쪽 거에 좀 더 제가 마음이 가네요.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OT 보안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냥 그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대한 방식으로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뒷거는 말씀드린 쿼리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요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